혹시 지금 통장에 평생 모은 돈이 그대로 잠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아껴 모은 돈인데 막상 쓰려니 불안해서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욕심 안 낸다. 이자 조금만 나와도 된다. 원금만 지켜지면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속 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이자는 세금을 떼고 나면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올해는 같은 돈으로 못 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힘은 해마다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집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이 매달 나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65세에 1억이 있다면 은행 예금 말고 전혀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그 선택을 하면 세금 걱정 없이 매달 일정한 돈이 월급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몇 년 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100세를 살든 그 이상을 살든 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설마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고 주변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 결과 통장에 큰 돈을 넣어두고도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며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매달 아무 일 안 해도 정해진 금액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병원비가 나와도 경조사가 생겨도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게 바로 노후의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을 자주 만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지만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아주 적은 분. 이자 받아봐야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식도 줄이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다음 달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잘 살았는데 노년에 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돈의 형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덩어리 돈보다 흐르는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 예금은 덩어리 돈입니다. 꺼내 쓰면 줄어들고 안 쓰면 불안합니다. 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써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평생 나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신연금이라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돈을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생입니다. 언제까지인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받는 돈이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종신연금은 원금 일부를 이자와 함께 나누어 받는 구조라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1억이라도
은행에 두느냐, 종신연금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걱정이 나옵니다. 그럼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신연금에는 보장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기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금액은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받다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오늘은 구조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 보험은 어렵고 괜히 잘못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거 아닌가? 그 불안 너무나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준비해야 하는지, 비상금은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 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1억이라도 누구는 불안한 노후를 살고 누구는 매달 웃으며 사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 어쩌면 마음 한편이 조금 흔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는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괜히 손 떼지 말고 그냥 은행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방식과 그 이후의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전 재산을 다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전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현금 1억이 있다면 그중 일부만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1억 중에서 7천만 원 정도를 종신연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은행에 둡니다. 이 남겨둔 돈은 비상금입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집수리나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비상금이 있으면 연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7천만 원을 종신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내가 아파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생기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 잔고를 먼저 보던 습관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번 달은 어떻게 쓸까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노후 소득이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로 사시는 분들, 이 부분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만 모든 준비를 합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이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명의로 각자의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각자 자기 이름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그 자체가 노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일찍 세상을 떠나면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보장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금액은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만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오래 사는 시대에는 돈을 지키는 것보다 돈이 나를 지켜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정답을 찾으시기보다 질문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돈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한 번쯤은 다른 선택지를 차분히 들여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쉽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행에 그대로 두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그 고민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